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드의 수행 시간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간단한데요. 우선 수행시간초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겠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이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 즉 롱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측정 시작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VR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고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위쪽에는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코드의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아래쪽에는 별도의 화일 루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위쪽 플래시 시퀀스에 보면은 이 뒷부분에서는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화일 루프가 병렬 루프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위에 플래시 시퀀스 구조의 코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측정 시작 물음표라고 하는 값을 참값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 포루프를 수행을 하는데 포루프 안에는 기다려 함수를 이제 1000을 인가했기 때문에 이제 1초 단위로 포루프가 수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 5초가 수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을 거짓으로 설정한 다음에 다시 1초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을 참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포루프를 10번 반복하기 때문에 10초를 기다리게 되겠죠. 10초라는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이 거짓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정지 버튼 값이 변경이 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고요. 자,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여기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표시한 것처럼 수행 시간을 측정할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운영을 할 텐데, 데이터 타입은 롱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했고요.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해 주신 다음에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 위쪽의 시프트 레지스터는 바이패스를 시켜주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0 값으로 계속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이 참이 되면은 그때는 이 위쪽에서는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2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시프트 레지스터 값이 0인지를 판단해서 선택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하면은 0이면은 1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내보내고, 그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증가함수의 출력 값을 연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위쪽의 시프트 레지스터 값은 1을 표시하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 아래쪽도 보면은 증가함수로 1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위쪽의 시프트 레지스터 값이 1 증가된 형태로 해서 계속 나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쪽 포루프가 수행이 된다고 하면은 5초 동안 계속 1초 단위로 1씩 증가가 되겠고,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이 거짓이 되는 순간은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 위쪽의 시프트 레지스터 값은 입력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고 아래쪽은 0으로 또 초기화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이 다시 참이 되는 순간 1부터 계속 1씩 증가하는 식으로 초 단위로 동작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코드 수행 시간 실시간으로 표시하기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서브 VI를 하나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제 아무런 코드가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프론트 패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면은 컨트롤이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실버 카테고리에서 우선 숫자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데이터 타입을 가져오시게 되면은 도움말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인데 저는 여기서 자, 형을 누르신 다음에 롱 타입으로 변경해 주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고 그 다음에 라벨은 수행 시간 가로 열고 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량 카테고리에서 자, 누름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라벨은 측정 시작 물음표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불량 컨트롤 사용할 때는 기계적 동작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누름 버튼 같은 경우는 놓을 때 스위치 형태의 기계적 동작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정지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보면은 렛치 형태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거지 상태로 돌아오는 코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쪽에 플래시 콘스 구조 코드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카테고리에서 플래시 콘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적절하게 사이즈 키우시겠고요. 우선 측정 시작 물음표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이걸 좀 위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값을 자, 참으로 설정하겠고요. 자, 다음은 자, 플래시 콘스 구조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포루프를 운영할 텐데요.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제가 5로 하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루프 안에는 자,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10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포루프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가 되겠죠. 그리고 포루프와 수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을 다시 거짓으로 바꿔줄 텐데요. 자, 여기에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이 상수값을 포루프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실행 순서가 명확해지겠죠. 포루프가 수행이 된 이후에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을 거짓으로 설정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하신 다음에 자,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1초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에 프레임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 이 부분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코드를 복사해서 이동하는 거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에어리어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복사 앤 이동이 동시에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값은 10으로 설정하겠고요. 여기에서 10초 동안 동작하고 나서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을 거짓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고,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한 다음에 여기에다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는데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지 버튼의 값,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는 거짓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이 참이 되고 그 다음에 5초 기다렸다가 거짓으로 바뀐 다음에 1초 기다렸다가 또 10초 동안 포루프가 수행이 된 다음에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이 거짓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정지 버튼 값이 변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가 빠져나오면서 VI가 정지되는 동작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수행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밑에 별도의 화일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걸 좀 아래쪽으로 내리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고요.
자, 활류부의 정지 조건에는 정지 버튼 값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hift 레지스터를 2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 추가하시겠고, 추가하겠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수행 시간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수행 시간이 지금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와이어 지우시겠고요. 자, Shift 레지스터 값을 0으로 둘 다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while루프 안에서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짓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도록 하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가, 그때는 그냥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둘 다 위에는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자, 0 값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실행 시간을 이제 보여줄 때 초 단위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위에 Shift 레지스터 값도 지금 1 증가시킬 거고요. 증가 함수를 사용을 해서 1 증가시키고 이 아래쪽도 1 증가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위에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자, 이렇게 하고 위쪽으로 코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그 비교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나벨 보이게 하시겠고, 선택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터 값이 0과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0과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터 값이 0인지 체크해 가지고 0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자, 값을 2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복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선택의 출력을 이 위쪽 Shift 레지스터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증가함수의 출력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수행시간 초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위에 Shift 레지스터 값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살짝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인디케이터가 1씩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5가 된 다음에 자, 여기서 1초 기다렸다가 자, 근데 이게 안 됐네요. 지금 보면은 지금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수행되고 있고, 예, 끝났죠. 자, 보면은 1초 기다린 다음에 측정 시작 값을 참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코드가 지금 빠져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자, 여기 그래서 그걸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플랫 시퀀스 구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전의 프레임을 추가하시고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을 다시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동안 자, 수행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가 거짓으로 되고 다시 참한 다음에 1초부터 카운트해서 자, 10이 되면은 측정 시작 물음표 값이 거짓이 되겠죠. 자, 그리고 VR을 정지하기 위해서 정지 버튼 클릭하면은 정지가 되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드의 수행 시간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